2024년 처음으로 치러진 이 투수 3월 모의고사. 자, 공통 사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곡선이 0,2를 지나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을 통과하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둘 다 1,0에서 만나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뭐 정보가 몇 가지가 나오죠. 일단 f0이 2란 얘기고 f-1은 6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1,0을 통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기울기가 얼마인 거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 말은 f'0이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 다음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1,0을 지난다. 이때는 또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죠? 즉 f'-1이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이제 fx가 3차 함수인데 정보가 4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3차 함수의 식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고요. 2차항의 개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수항이 2란 얘기고 얘는 1차항의 개수잖아요. 그래서 1차항은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상수항은 2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ab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집어넣고 ab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구했다고 치고요. a의 값은 3이 나오고 b는 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fx는 최고차항의 수가 3인 그런 3차 함수였구나. 2차항의 개수는 5였구나.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f의 값은 42 이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뭐 답은 이렇게 구했고요. 실제로 이제 상황 자체를 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이 함수는 0,2를 지나고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1,0을 통과합니다. 그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란 얘기고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점 마이너스 1,6을 통과하는데 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역시 이 점을 통과하니까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면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개의 직선이 동시에 접하는 3차 함수니까 대략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 이런 형태로 그려질 것이고,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0,2이기 때문에 아까 이 상수항하고 1차항의 개수는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10번입니다. 자,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곡선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두 개의 곡선을 잘 보시면 밑값이 같은 지수함수입니다. 자, 밑이 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 둘 사이 관계는 어떤 관계다? 평행이동이다 관계다. 그러면 2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 곡선하고 2의 x-2x라는 이 곡선하고 이 둘 사이 관계는 평행이동의 관계인데, 그러면 항상 평행이동을 한 x방향 평행이동 값하고 y방향 평행이동 값의 이 비율이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기울기하고 이 xy 변이가 똑같다 그래버리면 그러면은 n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딱 정해지는 그런 그래프가 돼버린단 말이야. 자, 지금 보니까 2의 x제곱에서 2의 x-2제곱 바뀌었으니까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지수함수 2의 x제곱 더하기라고 하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위에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잡았을 때 이 점을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을 한 요 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곡선이 현재 이 두 번째 곡선 2의 x-2 이 그래프란 얘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인데 그게 지금 딱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2분이라고. 그래서 이 곡선이 어떤 점이든 간에 아무 점이나 잡으면 그 점에 대응되는 점이 반드시 이 곡선의 점이 돼버리고, 이 두 점서 연결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n의 값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무조건 루트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점의 좌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을 구하라는데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루트가 되는 거네요. 전부 다. n의 값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항이 다 루트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이고요. 이 등차 수열 AN에 6개를 더한 합이 BN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BN도 등차겠죠. 요 녀석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쭉쭉쭉 해서요. AN 더하기 5까지 합인데, AN의 공차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6개를 더한 거니까 BN의 공차는 6D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거나 요 조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네 둘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5는 B5란 값이 같고요. B5면 여기다 5를 집어넣은 거니까 A5 더하기 A6 더하기 쭉쭉쭉 해서 A에 10까지 합이겠네요.
양변에 A5가 없어지니까 결국 A6부터 A10까지 합이 0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A8이 0 돼버립니다. 그러면 가운데 항이. 자, 그리고 A8이 0이라는 것은 결국 이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공차가 D고 1차식의 형태인데 8을 대입해서 0이 돼야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AN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조건을 써봅시다. B1이면 마이너스 36인데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해서 A6까지 합이에요. 그죠? 그럼 A1이 지금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 마이너스 7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D가 될 거고 이렇게 쭉 가서 마이너스 2D까지 합이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7D가 됩니다. 따라서 D의 값은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A는 뭐가 되나요? 3분의 4에 n-8이라고 하는 이런 1차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은 Bn도 구해질 겁니다. 자, Bn은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8n-44가 나오고요. 이 값이 지금 200보다 크고 싶어요. 이게 이 문제의 조건이니까 n의 값을 정리를 하면 2분의 61보다 크고 싶어요가 돼요. 뭐 30.5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 자연수는 31이다가 되겠네요. 12번 라지 fx하고 라지 gx가 둘 다 스몰 fx의 부정적 분이고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x가 있는 항들은 다 똑같은데 상수항만 다르다. 그러면 라지 gx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라지 fx는 분명히 라지 gx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상수항만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라지 fx 빼기 gx니까 이게 그냥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을 적분구한 길이 이만큼 곱했기 때문에 2c가 되고 c는 그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2하고 g0의 차가 4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f2는 지금 이 식에서 g2-3하고 똑같죠. 결국 g2에다가 g0를 뺀 값이 7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질문 내용이 이것이라 fx를 부정적분한 거면 gx도 되고 fx도 되잖아요. 그래서 g2에다 g0 뺀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답이 7인 거죠. 뭐. 이건 너무 쉬웠네요. 이거는. 13번 사인 코사인 법칙이 적용된 자 그런 경우인데 일단 AB 길이하고 AC 길이하고 BC 길이 2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길이를 1이라고 한다면 이 전체 길이는 2라고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길이는 구해지지 않고요. 질문 내용이 코사인 AED 즉 이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시오니까 요 녀석 세변 길이를 찾아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치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요 선분의 길이를 3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이것도 3이 될 거고 이 길이도 3이 되겠죠. 물론 이 전체 길이는 당연히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 길이 똑같으니까, 그지?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마침 또 수선의 발을 또 내려줬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도 똑같을 거고 이 각의 크기도 똑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B2라고 하는 이 직선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 정리에 따라서 이 변 길이하고 이 변 길이 B가 2대 1이기 때문에 역시 이 길이하고 이 길이 B도 2대 1이 돼야 돼요. 근데 전체 길이가 6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쪽 길이는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 이 길이는 4가 될 거다. 그래서 세타를 끼고 있는 삼각형 중에서 두 변 길이는 찾았단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이 변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이 지금 직각인데 여기 보면은 이놈도 지금 수선의 발이고 이게 중점이잖아요. 즉 수직 이등분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도 역시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 아니겠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지는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는. 근데 조금 전에 이 길이가 2였잖아. 그럼 이것도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세 변 길이를 다 알았으니까 2 곱하기 2호탄 두 변 길이의 곱 분의 2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 길이의 제곱 정리를 하면 16분의 11이라고 하는 2번의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14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의 4인 2차함수입니다. 자, 2차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하고 함수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모르는 미지수는 한 개밖에 안 남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 gx가 지금 연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가 1인 점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될 거고요.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녀석은 0이 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x가 1일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좌극한이자 함수값이 여기에다 1을 대입을 한 f1-1의 제곱입니다. 이거랑 우극한이 지금 뭐냐 하면 리미트에서 x를 1로 보낼 때 오른쪽에서 보낼 때 fx분의 x-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건데
얘가 지금 분자 부분에 x-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다 보니 문제는 지금 이 부모인 이 fx가 x-1의 제곱이라는 인수랑 즉 분자가 0이 되는 인수를 갖고 있느냐, 즉 이 극한값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경우 얘가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 0이 아니다가 나오려면 반드시 fx에는 x-1이라는 인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즉 fx가 x-1의 제곱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면 이 조건도 만족을 딱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이 극한값이 얼마가 되면 1이 돼버리죠. 그리고 f1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도 0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자극한 것과 같아지거든. 그래서 이 경우가 딱 되는 거야, 이게. 오케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녀석이 0 되는 경우입니다. 이 녀석이 0 된다는 것은 fx의 x-1이라는 수가 한 개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는 얘기인데, fx가 x-1이라는 인수가 없어버리면 fx는 일단 최고차의 수는 1인데 1차항은 모르겠고 상수항은 모르겠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까 f-1이 4였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1-a 더하기 b가 4입니다. 자, 그래서 b는 뭐가 되냐 하면은 3 더하기 a가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녀석이 지금 fx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우극한은 0입니다. 그럼 자극한도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f1은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3 더하기 a인데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a가 얼만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죠. 따라서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고 여기도 2분의 3이 들어가는 이런 식이 두 번째 fx가 됩니다. 혹시 뭐 fx의 x-1이라는 수가 한 개짜리인 경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면 이 조건 때문에 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경우는 x-1이라는 인수를 두 개를 갖든지 아니면 안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질문의 내용은 f의 값이니까 이 경우라면 f의 값은 1이고요. 여기에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f의 값은 2분의 5가 나와요. 이 둘을 더하세요입니다. 2분의 7이 최종적인 답이 되는 거죠. 15번 뭐 전통적인 나열형 문제인데 역시 작년 수능 이후부터 확실히 나열형이 좀 쉬워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자, 2분의 an이 정수란 말은 결국 an이 짝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뭐 an이 홀수란 얘기고요.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음수도 짝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도 짝수예요. 물론 0도 짝수고요. 마이너스 1이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은 다 홀수가 됩니다. 짝수가 아닌 정수는 다 홀수예요. 우리는 보통 양수 범위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짝수 그러면 양의 짝수만 되지 않느냐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짝수는 양수, 음수 다 됩니다. 0도 돼요, 0도.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첫째 항이 13이네요. 이거 순방향 나열이잖아요, 그럼. 쭉쭉쭉 쓰면 되죠, 뭐. 첫째 항은 13이고. 자, 둘째 항은 뭐가 나옵니까? 집어넣으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니까 여기다 집어넣겠죠? 그러면 9가 되고요. 또 홀수네요. 그럼 또 밑에씩 집어넣어서 7 되고요. 그 다음 또 홀수니까 밑에씩 집어넣으면 6이 나옵니다. 아, 이 짝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식에다 집어넣겠죠. 6 빼기 2 나누기를 하면 2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규칙성이 보이지 않아요. 계속 나열해 봐야죠. 짝수니까 위에다 집어넣으면 0 되고요. 역시 짝수입니다. 위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경우는 홀수이기 때문에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2가 나오죠. 아, 같은 숫자가 나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A9 당연히 0일 거고 A10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이때부터는 반복이 되는 그런 수열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자, 질문의 내용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40이 되는 그런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는데 우선 이 4개의 합이 얼마니? 35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기수이 있기 때문에 주기 단위로 이제 1씩 더해주면은 S7이 36이 되는 거고 S10이 37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S13이 38이 될 거고 S16이 39가 될 거고 S20, 20이 아니고 19죠. 그죠? 19가 40이 되면서 이 문제에서 만족하는 40이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있느냐 이거지 뭐, 그지? 자, 아까 전에 S13이 38이었는데 A14가 분명히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S14는 40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됩니다. 이것도. 근데 그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S15면 39가 돼버리고요. 아, 40이 되고요. 참, 이것도 4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9가 되겠죠. 다시 또 2, 0 마이너스 1이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41 됐다가 41 됐다가
40이 되는. 그게 지금 이 녀석이거든. 그런 다음에 또 2영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 42가 됐다가 42 됐다가 41 됐다가 이렇게 되니까 다시는 40이 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SN이 40이 되는 경우는 14항, 15항, 19항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 자연수 n의 값은 14, 15, 19를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다 더하면 48?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이고요. 자, 이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녀석하고 어떤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입니다. 자,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라 그러면 이 GT는 필연적으로 불연속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처럼 구간별로 함수가 다를 때 구간의 경계점을 통과할 때 이때 불연속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선의 경우라면 접할 때입니다. 뭐 곡선과 곡선이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접할 때 역시 불연속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점근선과 평행해질 때입니다. 점근선. 이 원점에서 아주 멀어졌을 때 뭔가 점근선이 발생하는 그런 그래프라면 이 녀석하고 평행한 순간 뭔가 불연속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정확하게 그려보는 게 핵심이겠죠. 자, 이 녀석은 가로축이 x축이면요. 마이너스 1과 1을 경계로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2차 함수 y = x제곱이니까 원점에서 접하는 이런 2차 함수입니다. 그 다음 1,1을 지나면서 1보다 오른쪽일 때는 기울기가 4니까 여기서 상당히 가파른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기울기가 4예요. 근데 여기서 연속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기울기가 4라서 또 이 점을 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또 그려지겠죠. 얘네 둘이는 서로 평행하고요. 둘 다 기울기가 4입니다. 자,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tx니까요. 이 tx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지나가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되겠죠.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불연속이 발생하는 경우니까, 자, 구간의 경계점이라고 하신다면 지금은 이 구간의 경계점이 이 점인데요. 이 점을 통과하는 경우 이때가 3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커져도 3개고,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져도 3개고 해서 이 경우는 불연속이 나오지 않네요. 근데 얘가 지금 불연속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은 교점의 개수가 2개죠. 이거보다 기울기가 조금 더 작아지면, 커지면 참 3개가 되고요. 식선을 잘 못 그리냐 내가. 이러면 3개가 되고, 이거보다 기울기가 훨씬 더 작아지면 그땐 또 1개가 됩니다. 자, 결국 t가 마이너스 1일 때 분명히 불연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3개 하다가 두 번째 접할 때 원점 통과하면서 접하는 경우는 이 직선밖에 없잖아요. 이때 교점 x가 2개입니다. 즉 t가 0일 때 또 뭔가 불연속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3개 하다가, 자, 아까 마지막 점근선하고 평행해질 때 이 점근선이 지금 있잖아요. 기울기가 얼마나 4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4인 직선이 딱 되는 순간 이때 만나는 교점이 1개밖에 안 생겨요. 이거보다 더 커져도 1개고. 그래서 지금은 GT라고 하는 녀석은 이 3개의 값일 때 불연속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GT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GT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과 0과 4를 경계로 해서 4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하면 1개입니다. 1의 값을 갖죠. 4보다 커도 1의 값을 갖고요. 자, 아까 4가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서 이때도 1입니다. 이제 4하고 0 사이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통과하는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돼버려요. 이때 3이 되고요. 쭉 가서 3이 되죠. 그러다가 0이 딱 되는 순간 아까 교점이 몇 개였던 거예요? 2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잠깐 2가 되었다가 다시 0하고 마이너스 1 사이면 이 옆으로 이렇게 어중간하게 통과하는 이런 직선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역시 3개가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2개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지금 GT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이건데, 이 부등식이 보면 일단 분모에 이 녀석이 있다 보니까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좌극한과 함수값이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A 값은 우선은 불연속이 되는 점 말고는 안 돼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조사할 점은 마이너스라고 0하고 4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면은 좌극한, 지금 그림에서 좌극한이 얼마냐? 1이지. 함수값은 2가 되고, 그래서 분모는 1-2가 되고, 밑에다 적을까요? 분자는 우극한 빼기 함수값인데 우극한은 지금 3입니다.
3-2가 되어서 이 값은 음수가 나오죠. 됩니다. 이거는. 자, a가 0인 경우면요. 자극한 3이고 함수값 2입니다. 그러면 3-2가 분모고 분자는 우욱한 빼기 함수값인데 분자도 3-2가 되어서 이건 양이 돼서 안 됩니다. 얘는. 근데 벌써 뭐 합을 구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4는 된다는 얘기네요. 그죠? 자, a가 4가 돼버리면 분모는 자극한 빼기 함수값 3-1이고 분자가 우욱한 빼기 함수값인데 이게 1 빼기 1이 되어서 0이 나와버려요.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4도 됩니다. a 값의 합은 3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0과 1 사이의 상실수 t에 대해서 -2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가 fx인데, 이게 여기서 말이죠. t의 값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보통 절대값이 뭐 a다 이러면은 이쪽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서 만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이거보다는요. 일단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랑 플러스 마이너스 a랑 똑같잖아 이거랑. 그래서 그냥 fx는 절대값 치지 말고요. 그냥 상수함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서 실근을 구하는 걸 수 있다면 난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첫 번째 방식, 절대값 fx가 t가 되는 이 녀석은 지금 t가 양수가 분명하니까 뭐하고 똑같냐 하면은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t랑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fx는 얘니까요. 결국 이 방식은 sin 파이 x라고 하는 이 곡선이 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2t가 되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sin 파이 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자 이거죠. sin 파이 x의 그래프는 주기가 2고요.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출발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번, 다시 오르락 내리락 한번 하고 여기까지가 2가 되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y꼴 0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은 딱 3개죠. 3개.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의 실근은 3개가 분명하고요. 마이너스 2t하고 만나는 실근이 이게 문제인데, 마이너스 2t가 만약 이렇게 통과를 한다면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즉 t가 2분의 1 되는 경우면 그때는 2개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t가 이 밑으로 지나가 버리면 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해진 값이 a이다 보니까 a의 값은 7도 되고 5도 되고 3도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a입니다. a. 자, 이제 두 번째 방식 구해봅시다. 두 번째. 이겁니다. 이거. ft가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건데 t의 값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양수고요. 이것도 양수고요. 그래서 이 우변이 양수인 건 분명하죠. 그러면 두 번째 방식 역시 fx하고 ft하고 같든지 또는 fx하고 마이너스 ft하고 같든지 이건데, 얘 같은 경우는 sin 파이 x가 sin 파이 t하고 같아지는 이런 경우의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t가 지금 0과 1 사이의 숫자라서 아까 이 그림에서 말이죠. 만약에 t가 이쯤 가면요. 그럼 이 높이가 ft가 되어서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와버리죠. 이 방식이 4개. 물론 t의 값이 딱 2분의 1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실근이 딱 2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4개 또는 2개인데 일단 이제 얘는 좀 특수한 케이스고요. 4개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에다가 이놈하고 같아지는 실근의 개수를 더한 것이 b인데, 이 문제의 조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t가 2분의 1이 아니면은 무조건 얘는 실근이 4개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 보면 이제 3개 플러스 알파 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으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연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2t가 이 사이로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의 내용은 최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순간이 t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t의 값이 2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짐작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t가 2분의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t가 2분의 1보다 더 커버리면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확실히 안 되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성립하기만 하는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건데, 자, t가 2분의 1이면 a의 값은 3개 더하기 2개가 되어서 a는 5가 되지요. 자, 그 다음에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b의 값은요. t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높이에 해당되는 실근은 2개입니다. 이거는. 요 녀석은
sin 파이 t하고 똑같아지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럼 남은 것은 얘만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이 녀석은 지금 sin 파이 x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파이 t인데 더하기 t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거 2분의 1이 sin 파이에 2분의 1 곱하기, 아니죠,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sin 파이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인데요. 이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가만 있어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변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그럼 sin 파이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실근이니까 존재하지 않는군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실근이 없습니다. b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5고 b는 2니까 이 부등식을 성립하지요. 그래서 이건 된다 이거든. 근데 t가 2분의 5보다 커버리면 이쪽의 개수가 지금 3개로 줄어들고 얘는 4개가 확실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실수 t의 최대값은 p는 2분의 1입니다. 40을 곱했으니까 정답은 20이 되겠습니다. 22번 최고차항의 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이런 관계입니다. 이를 경계로 뭔가 좀 사건이 구분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g0가 0이다 라는 것은 여기다가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요, 2-f0가 0입니다. f0가 2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있었군요. 연속. 그죠? 연속.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연속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2일 때 연속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2s의 자극한이자 함수값이 뭡니까? 2-f2가 될 거고요. 우극한은 절대값 f2-f2가 되어서 0 돼버리네요. 그럼 f2도 0이네요. 그래서 이 자리 지금 ft가 지금 2군요. 2가 됩니다. 그죠? ft가 2입니다. 이 값이 2입니다. 2. 자, 그러고 나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f고 2보다 클 때는 fx-2니까 이 생긴 게 똑같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 이 문제는 여기 있는 fx-2라고 하는 이 함수를 hx로 대체해서 생각하는 게 더 편리하다 이거예요. 어차피 3차 함수인 건 똑같고 최고차항의 수가 1인 것도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gx란 녀석은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hx가 되는 거고, x가 2보다 클 때는 절대값 hx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gx다 이거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f0가 2였으니까 h0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h2의 값도 지금은 0이 되는 상황입니다. 2일 때 연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hx는 3차 함수고. 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일단 0하고 2를 지나는 건 분명하다 이거야. 0과 2를 통과하는 건 확실한데, 2를 경계로 해서 2보다 오른쪽은 접어 올리고 2보다 왼쪽은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어떤 양수하고 만나는 교점이 3개만 딱 나와야 되고 그 중에서 3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은 2보다 왼쪽은 하나만 만나야 되고 2보다 오른쪽일 때 3하고 뭔가 베타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h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겠느냐, 이걸 좀 그려봐야 되는데, 자, 여러 개를 좀 그리다 보면은 h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의 모양이 나와서요, x가 3일 때 극소값을 갖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주면은, 그러면 gx의 그래프는요 2보다 왼쪽일 때는 x축 대칭 이동을 시킨다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 2보다 오른쪽은 절대값 쳤으니까 얘가 이제 접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남고요. 자,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조건에서 gx가 y = k 직선하고 만나는 실근이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접하게끔 딱 그려져 주면은 3이고 여기가 지금 베타고 여기가 알파다라고 얘기를 하면 딱 맞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려면은 원래 이제 hx는 0하고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 3보다 오른쪽이 어디 적당한 감마라고 하는 이 수치를 통과하는 그런 3참수가 돼야 되니까 hx의 식은 x-2에 x- 감마꼴이 돼야 되고요. 현재 3일 때 극소를 가져야 되므로 h'3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이러면 감마가 자동적으로 구해져 버려요. 감마의 값은 구했다고 칠게요. 4분의 1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h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은 k하고 알파를 구하셨는데 지금 k가 지금 접어 올린 그래프의 극대값이니까 원래 이 녀석이 3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k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k는 h의 h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다.
여기다 3 집어넣고 마이너스 붙이면 뭐 값이 딱 나오겠지 뭐, 그지? 4분의 9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값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값은 알파를 구하시는데, 아까 이게 지금 hx 그래프였고, hx에 y=-k, 즉 극소값하고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인 거죠. 접어 올렸어요. 이놈이 y=k하고 만난 점이 알파였으니까. 그러면 hx가 -k가 되는 지금의 경우는 -4분의 9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실근이 3이라는 중근과 알파라는 실근 이렇게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실근의 합이면 6 더하기 알파인데, 그거랑 원래 이 3차 방식의 세 실근의 합이랑 똑같죠. 지금 0하고 2하고 4분의 15니까 0, 2, 4분의 15를 다 더하면은 4분의 얼마죠? 23인가요?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알파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하고 알파가 두 개 다 구해졌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 되는데, 더해줘 버리면 답은 그냥 2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통 4점 해설 마치겠습니다.